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반복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단속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올해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스쿨존을 10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학교로 향하는 길목마다 등하교 도우미와 학교 보안관 등 어른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안내합니다. 정문과 후문 바로 앞길은 차량 통행은 많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고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신호등이 없어 항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교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좁은데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를 계속 흔들거나 스톱 이러면서 보내야지 애들이 안전하니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스쿨존 시설물이 보강된 효과도 있지만 이 수치는 전체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스쿨존 사고는 14.3%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 13.6%와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 10곳의 스쿨존 과속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상행하는 겁니다. 1년 365일 예외 없이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다른 지점과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원주에서는 봉대초와 반곡초, 버들초 앞이 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교를 한 이후에는 속도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까지는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만으로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선결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다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 함께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서의 제도를 강화한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건 없건 스쿨존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달 홍천을 시작으로 횡성 원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농정당국이 농가의 작업도구 소독과 예방약제 살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정당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홍천과 원주 배 재배 농가와 횡성 사과 농가는 폐원 조치되고 사과와 배나무 수백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한 번 걸리면 식물이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과수화상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해 장마철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속초시 청년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나 청년 상인들이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청년 상인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 밤 속초시 청년몰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솟아오릅니다. 청년몰 휴업일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개 입점업체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창업한 청년 상인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카페를 운영하던 청년몰 협동조합 박현수 대표는 중앙시장 인근 상가에 카페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청년몰에서 함께 영업했던 도자기 공방도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매장 안의 매장입니다.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고 보험 처리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4개 피해 업체 가운데 11곳이 다시 창업했고 한 곳은 폐업, 2곳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동고동락했던 상인들끼리 응원을 주고받으며 재기의 꿈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업을 또 이어가고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창업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한 달 전쯤 오픈해서 저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청년몰 피해 상인의 빠른 재창업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점포 임대료 일부와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건물은 화재 이후 안전진단 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유해물질 조사 후 철거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설계가 끝나고 예산을 확보하면 건물 해체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철거를 지금 안전상의 좀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철거를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보상 보험금 지급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담았던 청년몰을 다시 조성할 계획은 없어 건물이 해체된 이후 부지 활용 계획은 별도로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FC가 이번 시즌 춘천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7년 만에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전반기 강원은 최상의 경기력은 물론이고 구단 역사상 첫 만원 관중과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축제 분위기 같았던 춘천 홈경기장을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유인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들어 수원 이승우의 동점골을 내주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용병 선수 야고가 찬 공이 상대 골문을 흔듭니다. 다시 승기를 잡은 강원FC. 이번에는 슈퍼루키 양민혁이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강원FC가 수원을 3대1로 누르고 춘천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5연승을 완성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시점 강원은 울산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반환점에서 최정상 자리를 다툴 만큼 경기력이 급성장했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충분히 아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봤습니다. 리그 최고의 유망주 18살 양민혁은 벌써 5골과 도움 3개를 기록해 강원 돌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다음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 마지막 경기에는 홈 관중이 9,7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3월 FC 서울전에 이어 춘천에서만 홈 응원석 2번째 매지를 기록한 겁니다. 전반기 평균 6,300명이 춘천 송암 주경기장을 채웠는데 지난해 평균 관중 수보다 2,2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 홈 좌석이 매진된 건 단 2번뿐인데 2번 모두 이번 시즌 춘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상품 판매 매출도 시즌 절반 만에 온 오프라인 모두 지난해를 넘어서면서 성적과 실리 모든 측면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최고의 시즌을 함께한 춘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항상 저희 강원FC를 응원해주는 여기 춘천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춘천 마지막 밤 최정상에 오른 강원FC가 강릉에서 진행되는 후반기에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네,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많이들 체감하실 텐데요. 고물가 때문에 부족해진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진 씨. 밤 8시 식당 문을 닫으면 곧바로 새로운 일터로 출근합니다. 지난 3월부터 친구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고 식자재 값이 오르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에 나섰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평균 90여만 원.
부업을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공 씨는 식당의 대리운전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부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필수라고 느껴지잖아요, 부업이. 부업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 통장에 이 돈이 꼽히니까 애들 학원비가 걱정을 안 해야 되니까 그게 그나마 좀. 공장을 다니는 30대 이모 씨도 1년 전부터 부업인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식비와 학원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4시간 정도 배달을 해 한 달 평균 100여만 원을 가져갑니다. 급여는 더 이상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봤자 뭐 부업하면서 그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이처럼 고물가 때문에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 인구는 전국에 57만 5천여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4만 7천 명보다 약 30%나 늘었습니다. 부업 인구는 늘고 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본업과 부업 평균 소득은 294만 7천 원,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평균 21만 원 정도 많지만 시간당 소득은 13,000원으로 오히려 3,000원 정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도 조금 불안정한 일자리고 두 번째 일자리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불안정한 일자리고 해서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이제 좀 낮고 그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아서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부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노란 우산이 지급한 자영업 폐업 공제금이 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지급한 257억 원보다 51% 늘어난 금액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올해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1분기에만 129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 추세라면 도내 자영업자 폐업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밤 9시 20분쯤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1.2km가량 빠르게 주행하며 달아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이어갔지만 현행범 체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시설 내진 보강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학교시설 2,400여 개 가운데 내진 보강이 된 시설은 63%인 1,500여 개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세종은 99.5%, 제주가 94.3%, 울산은 89.9%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춘천과 원주, 강릉과 횡성 4개 지역에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돌봄을 하던 가족이 갑자기 돌봄을 하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한 달 동안 72시간 한도로 신체 돌봄과 집안일, 이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 방문과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의 산재에 있는 석탄 경석 활용에 나섭니다. 채굴을 한 뒤 경제성이 있는 석탄을 골라내고 남은 규산 알루미늄 성분으로 이루어진 폐기물을 경석이라 하는데 환경오염 규제로 인해 폐기가 어려워 강원도에만 2억 톤가량이 탄광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강원 청소년 정책 재원대회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센터는 7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예선 심사를 거쳐 8월 3일 원주혁신도시 광해광업공단에서 본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안전과 기후환경, 노동과 디지털 등 청소년이 겪는 사안이라면 어떤 주제든 가능합니다. 최우수 3개 팀의 정책은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레고랜드 무료 주차장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일인 내일은 오후 6시부터 헬로 콘서트와 1,500대의 드론쇼 등 풍성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또 해외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관에서 이색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트로트 실버 가요제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춘천 전역으로 축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숙박과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을 추진합니다. 최근 테니스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원주 문마급에 있는 원주 테니스장 당일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사업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소 하루 전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이 취소되면 코트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주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되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예약 접수를 시작하는 방식은 유지됩니다. 속초 청초 유원지 물놀이터가 조기 개장합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 개절한 맞이해 조성한 4계절 놀이터를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무료 물놀이터로 운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45분 가동, 15분 쉬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은 휴장합니다. 속초시는 CCTV 4대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요원과 의료 인력을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예술인 10명 중에 6명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발표한 지난해 강원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은 35%, 다른 일과 예술 활동을 같이 하는 예술인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